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의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가 또 이렇게 후딱 지나갔네요. 네, 겨울은 네. 역시 춥군요. 그래요. 근데 오늘은 옷은 굉장히 컬러풀하게 따뜻하게 입으셔가지고 제가 마치 그 모닥불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작으로 떼기에 너무 좋은 네네 컬러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겨울철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 과메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과메기요? 네네네. 그런데 한번 딱 먹고 나니까 겨울철 하면 무조건 이 과메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은 겨울철 하면 이렇게 좀 뜨끈한 찌개가 좀 생각나는데. 아, 근데 이게 제철 그 음식이 또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처럼 혹시 박권 씨도 네. 이렇게 별 관심 없었다가 완전 인생 음식이 된 이런 음식이 있나요? 인생 음식까지는 아니고 사실 제가 이제 마라탕의 그 향신료가 좀 세다 그래가지고 안 먹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지방 출장을 갔는데 그날따라 딱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마라탕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향도 세고 저한테 입맛에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중독성? 이런 거요. 그래서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일단 제가 안에 그 재료들을 마음대로 이제 조절하면서 이제 넣을 수 있다는 그게 이제 또 장점이거든요. 고기를 예. 많이 넣으시겠네요. 아니요. 딱 봐도. 저는 면을 많이 넣어요. 특히 그 두부 있죠, 두부. 네네. 두부면을 크게 맛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만 푸짐하게 집어넣어가지고 한 15,000원 나오더라고요, 저는. 네네. 보통 7, 8,000원 나오는데 하도 많이 넣어가지고. 네. 근데 이런 것처럼 그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허기를 채우고 막 영양분을 이렇게 뭐 흡수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요즘은 또 인생에 또 음식이 없으면 또 살 재미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 네, 활기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먹는 거에 진심이거든요. 사실 저는 먹는 게 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인류의 역사도 음식과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음식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구냐? 정명섭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본인 소개 제대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배고는 다 쓰고 있는 전업 작가 정명섭 작가입니다. 호기심이 다양해서 소설, 인문서, 그다음에 오늘 얘기할 음식, 그다음에 역사 답사, 청소년, 동화, 그리고 제가 원래 좋아했던 건 이제 좀비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정명섭 작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자기소개도 진짜 좋다. 아니 근데 되게 보기에는 되게 편안하셔가지고 말씀을 저는 되게 약간 천천히 하실 줄 그럴 알았어요. 것 같죠? 네. 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로봇 이런 거 있죠, 인공지능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 딱 있죠. 그 다다다다다다. 와. 제가 보기보다는 성격이 좀 급해서 음식도 좀 빨리 먹고 글도 빨리 쓰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도 좀 1.25배속 정도로 이제 빨리 보는 그런 편이라 말도 보니까 좀 빨라지더라고요. 네. 정명섭 작가님이 참 반전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뵀을 때 왜 좋아했냐면 이분을 너무 편안하잖아요. 사람 인상이 너무 좋잖아요. 누가 봐도 호감 인상이고. 그쵸. 네, 나이에 비해서 귀엽고. 그죠. 근데 이렇게 또 완전 젊으신 분 아니신가요? 아니, 나이는 좀 있어요. 있는데 네. 굉장히 동안이고 일단은 주변 사람들 되게 편안하게 해줘요. 근데 이렇게 말이 빠르고 성격이 급한 건 잘 몰랐었어요. 아니 작가님 제가 듣기로는 작가님이 또 역사에 또 관심이 많으시다고 네. 그쵸. 관련 그렇게 들었거든요. 혹시 그 아까 소개 중에 보니까 네네. 역사 관련된 요런 뭐 맞습니다. 책이나 글 네. 요런 것들도 많이 쓰셨는지. 네. 제가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첫 번째 책이 이제 팩션이라고 분류되는 책. 이제 그 역사와 추리가 결합된 그런 책이고요. 지금도 이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 그다음에 인문서 이런 거 많이 쓰고 제가 특히 이제 답사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죠. 이불 밖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걷는 거, 이제 답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특히 이제 겨울철에 제가 팁 하나 드리면 눈 올 때 어딜 가셔야 되냐면 고궁으로 가셔야 돼요. 고궁으로. 궁궐로. 거기는 네. 평소에도 많이 가시잖아요. 사계절 내내. 그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그러면 사람들이 여름이나 단풍 들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풍 들 때도 예쁜데 단풍 들 때보다 훨씬 더 예쁠 때가 눈 온 궁궐이에요. 네. 아무도 잘 안 가는 거리니까 이렇게 밟을 때 그 뽀드득 나는 소리가 일반 도로 걸을 때랑 좀 다르더라고요. 얘기만 딱 들어도 머릿속에 딱 상상이 되네요. 왜냐하면 이게 그 도시에 있는 빌딩 있잖아요. 빌딩에 이렇게 눈이 쌓인 모습하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쁜 네네. 기와 지붕에 하나하나 눈이 또 그렇죠. 쌓인 모습이 또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고궁의 운치가 그렇죠. 눈이 왔을 때 더 빛이 난다. 맞습니다. 가장 보기- 정확히 잘 정리해 주셨고 네네네네. 딱 하나 추천드릴 곳이 어디냐고 하면은 사실 종묘의 정전이거든요. 이게 좌우로 100m짜리 엄청나게 큰 이제 건물인데 지금 아쉽게도 이제 지붕 수리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제 내후년 정도까지는 이제 못 가고 대신 이제 다른 궁궐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네. 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사실 음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역사 얘기도 같이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근데 이분이 보니까 뭐 역사 쪽에 또 굉장히 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뭐 역사, 음식, 뭐 저 군사, 뭐 저기 음식, 뭐 그냥 뭐 아유 안 하시는 분야가 없고 작가계의 멀티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진심으로. 근데 우리 그렇게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뭡니까? 호기심이 많아요 원래? 호기심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조사를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한 줄을 쓰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고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논문이랑 자료, 뭐 영상을 엄청나게 뒤져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조사하게 될 때는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답사도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어쨌든 전공자는 아니니까 이제 많이 뒤처지거든요. 근데 보는 눈은 똑같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어떤 유적지를 봤을 때 받는 느낌은 이제 제가 이제 동등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저는 거기다 작가니까 이제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못하는 어떤 상상력들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답사할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내서 많이 그러고 있고, 뭐 이제 오늘 얘기 나눌 음식 같은 경우도 원래 먹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먹으면서 이게 어떻게 왔을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걸 미시사라고 부르는데, 음식은 특히 미시사가 좀 어려운 게 딱 언제 만들어졌다고 나오는 게 없어요. 네. 자료마다 다 각기 틀리고, 뭐 쫄면 정도를 제외하고는 언제 만들어졌다가 명확히 나온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관심이 좀 많이 있죠. 네. 작가님이 또 사실 역사하고 음식을 또 접목해가지고 한국사를 바꾼 뭐 네. 9가지 음식인가? 와. 네, 이런 또 책을 쓰셨다고. 맞습니다. 예. 나는 뭐 맥주가 좋은 7가지 이야기 뭐 이런 건 들어봤는데. 이거 아주 옛날 영화인데 이거. 네, 네. 그런 건 들어봤는데 역사를 바꾼 9가지 음식이라고요? 이 역사를 바꿨다기보다는 사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음식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게 이제 민족의 특성으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아까 이제 마라탕 얘기하셨듯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 하면 좀 매운 거, 예, 그다음 쫄깃쫄깃한 음식 이렇게 그렇죠.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음식사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 찾아냈어요. 뭘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이 맛있다라는 거를 등치할 때는 쫄깃쫄깃하다라는 말을 맛있다와 많이 등치시켜요. 맞아요. 그죠? 쫄깃쫄깃하다. 생선에도 화로회를 주로 먹고 그다음에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쫄깃쫄깃한 맛을 맛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웃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사르르 녹다가 맛있다와 똑같아요. 사르르 녹다. 네, 일본은 또 선어회를 먹기 때문에 선어회 제가 먹어봤는데 씻는 맛은 없고 이제 부드럽게 녹고 일본 음식 자체가 일본 사람들이 맛있다라는 표현할 때 첫 번째로 드는 게 사르르 녹는다라는 표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차이점, 뭐 민족성과도 좀 바꿀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음식마다. 그다음에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때 김치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잖아요.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우츠라고 해서 이제 양배추 이제 절인 음식을 먹는 놈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민족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음식을 갖다 붙이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보면서 좀 흥미가 좀 많이 느껴졌죠.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국사를 네. 바꾼 한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네, 준 9가지 음식이 네, 뭘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예, 일단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한국인의 맛이라는 책에서 이제 소개했던 거고요. 아지노모토를 시작으로 이제 9가지 음식을 꼽았는데요. 뭐 제가 기준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볼까요? 네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9가지 음식 쪽에. 9가지 음식 중에? 예, 예. 우리나라 음식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네. 또 특별히 9가지를 딱 어. 꼽았잖아요. 10가지도 아니고. 불고기? 불고기는 이제 이게 근데 사실 근대를 다룬 음식이기 때문에 네. 네, 불고기는 뺐습니다. 불고기 뺐어요? 땡. 저는 김밥. 맞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김밥? 저 하나 네, 맞췄어요. 그래요? 네. 삼계탕? 삼계탕 아쉽네요. 시즌 2 하면은 넣으려고 했었죠.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안 되겠어요. 소개해 그냥 주시죠. 작가님께서.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뭐 미연이라고 많이 부르는 아지노모토, 그다음에 짜장면, 돈가스, 설탕, 카레, 단팥빵, 김밥, 그리고 마지막에 팥빙수입니다. 네. 팥이 2개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커피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뭐 음식이라기보다는 제가 또 바리스타 출신이라서 약간 어떤 거에 가까웠습니다. 원래 9가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 더 넣으려고 했던 게 삼겹살이었는데 네. 자료를 찾아서 책을 쓸 때까지 삼겹살에 관해서 제가 이제 확답을 못 얻은 부분이 있어서 못 썼습니다. 이게 삼겹살을 언제부터 먹었냐?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되느냐가 지금 이제 학계에서 정확히 2개로 양분돼 있어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지 않으면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빼고 이제 일단 9가지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재밌으니까 일단 우리가 9가지 음식을 하나하나 파헤쳐 봅시다. 예, 예. 네. 일단은 그러면은 아까 아지노모토요. 아지노모토가 이제 MSG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제 미원으로 이제 맞습니다. 좀 많이 알려졌고 그게 이제 음식 맛을 낼 때 네. 이제 감칠맛 맛을 맞습니다. 또 내고 식당에서 좀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그럼요. 가정집보다는 네. 가정집보다는 식당에서 많이 더 쓰고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대의 음식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걸 꼽으라면 당연히 이제 아지노모토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아지노모토를 그냥 우리나라 발음으로 바꾼 거고요. 이거 저 책을 쓰면서 알았는데 네. 한국 아지노모토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박건 씨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공적인 맛, 감칠맛 이게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데 감칠맛은 사실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쵸. 꼭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일본이 근대 서양 사람들을 딱 맞췄을 때 거대한 딜레마에 하나 부닥쳤어요. 일본 사람들을 보통 이제 저희 외할머니도 외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외구라고 부른 게 외소하다는 뜻이고 체구가 동아시아인 중에서 유난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개항을 하고 딱 서양인들을 봤는데 다 위로 올려다 봐야 되잖아요. 네. 체구도 차이 나고 이러니까. 저는 그 심정 이해해요. 네. 당시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일본인들의 덩치를 키울 수 있을까? 답을 낸 게 이제 육식, 그다음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육식은 뭐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조금 이제 뭐 돈가스라든지 다른 걸로 했던 반면 음식을 많이 먹게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소식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아지노모토.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으로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본이 근대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나갈 때 썼던 하나의 칼 같은 존재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지노모토를 많이 쓰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나라들. 우리나라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훨씬 많이 사용한 나라가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 침략을 했던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아지노모토가 그대로 가게 됐고 그게 현재까지 남아 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일본의 침략은 끝났지만 맛의 침략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종종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지노모토를 첫 번째로 본인들의 뽑았습니다. 이제 문화 중에 이제 가장 이 관련이 있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음식으로 이제 먼저 전파를 했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개발한 거예요, 일본은? 그 맛있는 걸? 일본도 이제 개방을 하고 나서 이제 서양에 계속 학자들을 파견했는데 독일로 유학 갔던 이제 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거기서 이제 봤던 조미료를 토대로 MSG를 만든 거죠. 되게 재밌는 건 사실 이 아지노모토는 다시마를 원료로 만들어서 화학이나 과학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지금이랑 반대로 과학이 이제 막 그거에 들어가면 되게 있어 보였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그걸 넣어서 이제 화학 조미료가 돼버렸고 지금 이제 오히려 약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거였었죠.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지금은 뭐 천연 재료 자체가 맞습니다. 워낙 또 인기가 있고 웰빙 음식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는 너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화학 만들고 나니까 새로운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케팅 전략으로 아주 훌륭하네요. 그리고 20세기 초반이 이제 서양에서 벨 에포크라고 부르는 이제 1차 대전 이전에 약간 낭만과 환상의 전성시대 였었고 이제 그때 이제 과학이랑 예술 이런 게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맹신, 그다음에 화학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게 있어서 굳이 안 붙여도 되는데 이제 그 화학 조미료다라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케팅 용어로 사용이 돼서 그게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그거를 만든 게 아까 말씀하셨죠, 작가님. 원래는 이제 먹는 게 왜소하니까 좀 더 많이 먹으려고 해서 만든 게 기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거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도입돼가지고 들어와서는 아주 열풍적인 인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식당에서 네네. 사실 그거 한 숟가락만 딱 넣으면 네네. 맛이 완전 맞아, 막 맞아. 달라지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있다가 근데 또 그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몸에 안 좋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예 또 안 쓰는 이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MSG 그러니까 논쟁은 이제 아주 이전부터 그러니까 1950년대 한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이미 중국 음식 증후군이라는 이제 그 질병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은 예나 지금이나 MSG를 많이 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조사가 있었지만 결론은 이제 거기에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저도 이제 가끔 식당에서 음식 먹다가 이제 입 주변이 좀 불어나거나 뭐 호흡이 좀 빨라지거나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MSG 때문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매번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MSG 때문인지 아니면 그날따라 제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과다한 양을 넣는지에 대한 게 전혀 없고 MSG 논쟁이 있어서 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한다 하지만 사실 사용량이 줄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식당에서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맛 때문에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예를 들어 고기 육수를 내려면 진짜 고기를 엄청 사갖고 막 하루 이틀 끓여야 되고 해서 그 난리를 쳐야 되는데 MSG로 하면 그냥 한 숟갈만 넣으면은 그 맛이 나니까. 네, 그 맛이 나고 오히려 MSG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아서 고기 육수를 정성껏 해도 이거 왜 이렇게 맹맹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게 중독이네. 사람들이 이제 그 그쵸, 맛이 식당에서는 없다고 또 얘기를 또 하니까. MSG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김치찌개 집을 갔는데 너무 맹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인한테 했더니 이제 한숨을 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 주방 이렇게 오픈 주방 보여주면서 안 넣는다? 진짜 MSG를 안 쓰는데 아무래도 넣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던 적이 이제 몇 년 전에 있었죠.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에 네. MSG 좀 많이 넣어주세요. 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박권 씨 애인 네네. 얘기해주면 되나요? 네네. 여자친구. 네, 많이 넣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음식은 이제 아까 좋아하셨던 이제 김밥을 한번 꼽아봤거든요. 김밥! 김밥. 아이고. 그렇죠. 저 국민 음식입니다. 그렇죠. 아니, 김밥 하면 저는 소풍부터 생각이 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김밥. 운동회, 김밥에다가- 소풍 뭐 이럴 때는 진짜 빠질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저는 소울푸드라고 이제 명명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네. 소울푸드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추억과 좀 엮여야 돼요. 사실 그래요, 맞아. 한국인의 소울푸드 하면은 한우 아니겠습니까? 소고기? 근데 소울푸드로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추억이랑 엮여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맞아. 지금 김밥 얘기하실 때 두 분 다 소풍, 운동회, 운동회. 이렇게 얘기하고 네. 뭐 이따가 얘기할 짜장면 이런 얘기도 또 있죠. 와, 그렇죠. 졸업식 이렇게 되는데 졸업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저기 소고기는 뭐 그렇게 엮일 만한 게 잘 없기 때문에 어쩌다 안타깝게도. 먹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먹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뭐 주변에 누가 있는지 뭘 먹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 신경 쓰는 건 네. 누가 낼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울푸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김밥은 그리고 또 그냥 소고기 이런 거는 네. 크게 이제 조리법이 네네. 크게 큰 변화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김밥은 또 네. 다 달라요. 왜냐면 아하. 운동회 이런 거 딱 하잖아요. 네. 소풍 이렇게 하면 애들 싸우고 이렇게 하는 김밥이 네. 다 달라요. 속재료가 조금씩 다르죠? 맞아요. 네. 김밥은 이제 기원이 두 개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뭐 일본의 막기. 근데 일식집 가면 가끔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주는 거. 그 막기가 기원이다. 엄청 큰 우리가 그렇죠. 보기에는 엄청 큰 김밥. 네. 원뿔형.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옛날에 먹었던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김쌈밥이라고 김은 우리도 먹었으니까 김에다가 이제 밥을 넣어서 원통형이 아니라 그냥 주먹밥 형태로 먹었던 게 있거든요. 있죠. 그것도 있죠. 네, 그게 이제 김쌈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기원이 됐다. 사실 두 개가 어느 게 기원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밝혀지지 않고 이게 이제 음식사를 얘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 다. 근데 이제 두 개가 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고 김밥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의 민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한국의 대표 음식이 비빔밥이잖아요. 네. 비빔밥은 다 섞어서 다 먹는 그런 음식인데 일본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비빔밥 같은 음식을 주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섞어 먹으면 따라서 먹지만 원래 먹으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떠서 먹어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강요된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이제 일본의 민족성과 민족성이군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일단 섞어봐요. 섞고 최상의 맛을 찾아내요. 그래서 일본의 막기가 설사 유래라고 해도 일본의 막기는 뭐 대개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그렇죠. 게. 예, 예. 근데 우리는 다양하게 집어넣어요. 네, 정말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새로운 맛을 내고
그다음에 이 김밥을 가지고 전도 부쳐 먹고 그다음에 뭐 치즈도 넣어보고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괜찮으면 이게 우리 거건 남의 거건 상관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밥을 꼽은 이유가 이제 그런 추억도 있지만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남의 걸 받아들여서 우리 걸로 소화시키는 한민족 특유의 능력이 이제 김밥에 들어가 있다. 김밥이 좋은 게 네. 반찬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단무지 먹어야지, 단무지. 그래서 어디 출장이나 야외 갈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번거롭게 반찬, 그렇죠. 밥 따로 가져갈 필요 없이 그거 하나면 그냥 반찬이 다 맞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근데 김밥 얘기 되게 재밌네요. 사실 김밥 그 음식적으로만 생각했는데 김밥 하나에 사실 네네. 민족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음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먹고 살아야 되고 하루 한 최소한 2끼는 먹어야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고 문화를 영위할 수 그쵸, 있는데 그쵸. 그 환경이나 구할 수 있는 음식에 따라서 이제 먹는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먹는다라는 뿐 아니라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왜 나아가야 이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보면은 그 민족의 어떤 흐름, 의식,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음식 연구하는 거 굉장히 근데 사실 좋아합니다. 김밥이 보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의 발전을 그럼요. 또 거듭한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어머니나 네. 이런 세대들 보면은 김밥에 안에 속재료만 변형해가지고 사이즈만 이렇게 맞습니다. 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또 보면 사각김밥도 만들어내고 네, 삼각. 예, 삼각김밥도 만들어내고 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네, 아직도 그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김밥은 보여지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겠죠? 진화의 움직임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주도할 거죠. 일본에서는 그냥 그 막기 정도에서 그냥 스톱돼 버린 거고 네.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보카도를 넣어봐도 되고 그다음에 저 새우튀김 들어간 김밥도 먹어본 적 그쵸. 있거든요.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한번 넣어봐서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김밥은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가면 이제 코리안 푸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밥은 어디서 시작됐든 간에 우리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야, 있어요. 김밥도 좀 야한 김밥도 있잖아요. 누드김밥. 누드김밥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몰라. 네네. 다음 음식은 또 뭐가 갑시다. 있을까요? 네. 다음 음식은 역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울푸드 중에 하나인 어. 짜장면. 아, 네. 짜장면도 할 얘기 되게 많은 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도 그렇고 두 분도 짜장면 하면 떠올리는 게 졸업식, 졸업식. 입학식. 그쵸.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G.O.D의 어머니께. 그렇죠. 그 노래도 생각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소울푸드가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되게 재밌는 게 지금도 사실 논쟁이 살짝 있어요. 짜장면이 한국 음식이냐 아니냐.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걸 네네. 먹으러 네네. 우리가 중식당에 가니까 그렇죠. 중국 거란 생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짜장면은 네네. 한국 음식이에요. 맞죠. 네. 그래요? 네, 한국 음식이에요. 이게 김밥이랑 좀 비슷한 게, 네. 지금 그 중국이랑 이제 교류를 하고 나서 짜장면의 고향으로 가서 산동 지방이거든요. 거기서 짜장면 달라고 했더니 좀 처음 반응은 그게 뭔데? 네, 왜냐면 가정식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차가운 국수에다가 그냥 장을 비벼서 먹는 거기 때문에 한국이랑 좀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겨우겨우해서 딱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짜장면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실망했다는 반응. 이게 잘 알려지다시피 이모군란 때 청나라군이 이제 제물포로 들어오고 그 군대가 움직이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상인과 매춘부. 근데 매춘부는 모르겠지만 이때 상인들이 상인. 네네. 제물포로 따라 들어왔고 지금은 인천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온 게 이제 쿨리라고 부르는 계절 노동자들이었어요. 이제 제비라고도 불렀는데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돈을 벌고 겨울에 이제 고향에 돌아갔다가 다시 봄에 오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외국에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뭐 옷을 뭐 제대로 입거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그때 먹었던 게 자기 고향인 산동, 또 밀대 이제 고장이거든요. 여기서 만들었던 이 짜장면을 이제 길거리 음식으로 이제 먹고 이제 반찬 얘기를 했는데 반찬도 뭘 먹었냐면 그 대파 있잖아요. 네. 대파의 그 아래쪽 하얀 부분을 장에 찍어서 이제 먹는 걸 반찬으로 썼던 거죠. 지금 이제 양파랑 춘장이랑 나온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들어왔다가 이게 이제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지금의 중식집이 지금의 약간 경양식집,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음식을 먹다가 짜장면에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는 대중화되지가 않았는데 이게 또 제가 짜장면 얘기할 때 항상 얘기가 짜장면 안에 우리 주변이 다 있어요.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보실 수 있어요. 짜장면이 와요? 짜장면 안 해요? 어떻게 된 거죠? 왜냐면 짜장면이
밀가루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싼 아, 그쵸. 재료거든요. 네. 그래서 잔치국수가 왜 잔치국수겠어요? 잔치하는 날. 네. 잔치집에서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1950년대 한국전쟁 때 미국이 잉여 농산물을 보내주는데 이제 원조를 해줬죠. 왔던 게 이제 밀, 옥수수 이런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가 갑자기 넘쳐나게 되면서 그 전까지 비쌌던 이제 밀가루를 이제 다량으로 섭취할 수 있었고, 짜장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왔고, 그다음에 짜장면에 우리 같이 뭐 먹죠? 단무지 먹잖아요. 네, 단무지. 네. 단무지는 이제 일본 음식이니까 아. 이제 그 짜장면 한 그릇이랑 그 반찬으로 나온 걸 보면 한국의 근대사를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 아, 근데 거죠.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뭐 유래라고 짜장면은 중국이나 이런 유래라고 그렇죠. 할 수 없는 게 네네. 뭐냐 그러면 완전 모양이 달라요. 근데 제가 맞습니다. 힌트를 좀 얻어가지고 네네. 거기에 돼가지고 아예 세트로 네. 여러 나라 거 좋은 걸 딱 그렇게 맞춤형으로 만들어낸 능력이 대단합니다. 아 근데 정말로 단무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까 김밥에도 단무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중일 다 맞네. 한중일 모여 있네. 그다음에 또 미국도 들어있죠. 미국도. 결정타 역할을 했고. 우리한테 밀을 줬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다음에 이제 이게 50년대, 60년대 되면서 가격이 싸지고 또 하나 있던 게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 이제 분식을 권장했잖아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갈 때 이제 그 쌀만 먹으면 안 된다. 아, 병에 걸린다. 혼식해라. 혼식해라.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 들어갈 때는 그나마 좀 덜 했는데, 뭐 우리 TV 보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매주 수요일인가가 무미일이었어요. 무미일이 뭐냐면 쌀이 없는 날. 그래서 쌀집도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음식 식당에 이제 밥을 나오는 음식들을 못 팔게 만들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짜장면은 이제 밀가루로 만든 거니까. 그렇죠. 예, 이제 크게 유지가 됐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짜장면 굉장히 쌌잖아요. 아, 예전에 정말. 그렇죠. 그게 이제 짜장면이 뭐 배추, 그다음에 쌀 이런 거랑 같이 물가를 기준점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였었어요. 맞아요. 네. 기억나죠? 목욕탕하고 네. 그다음에 그래요. 짜장면 이거 네. 라면 뭐 이런 거. 예, 짜장면값 얼마 올린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예, 예. 항상 짜장면이 어떤 기준점. 맞아요. 네, 500원 맞아. 올린다. 뭐 그러니까, 이런 네. 식으로 항상 그래서 이제 있었어요. 제가 옛날 신문 보는 게 이제 취미인데, 옛날 신문 보면은 봄에 되면 저 짜장면 이제 요식업 협회 같은 데서 기습적으로 올려요. 한 500원. 그럼 이제 뭐 세무서 같은 데서 세무조사한다. 막 이렇게 돼서 막 몇 달 난리치다가 한 200원 올라가는 걸로. 요렇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가격을 올려야 되고 막 이게 막 국세청이 세무감사 나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음식이었고,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외식을 잘 못했을 때, 어디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외식 갔을 때 뭘 먹어야 되는데 식당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일단 찾는 게 우리 어디겠습니까? 중국집이죠. 중국집. 네네네. 왜냐면 이제 맛은 동일하니까. 왜냐면 이제 그 음식마다 다르지만 춘장은 딱 하나밖에 안 쓰거든요. 사자표 춘장. 그 독점을 공급하기 때문에 맛이 이제 뭐 그게 영화루건 보통 루건 뭐 어디든 간에 짜장면 맛은 최소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가게 됐고, 특히 졸업식, 입학식 때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이걸 먹으면서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소울푸드로 자리 잡게 된 맞아요. 거죠. 이게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네, 네, 네. 있을 때 항상 또 중요한 날에 네. 그렇게 짜장면을 먹기 때문에 또 추억의 또 음식이기도 하네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먹거리가 그때 당시에 다양하지 않아서 네네. 중국집이 더 특별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리고 냄새가 또 너무 좋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검은색이라는 게 사실 이게 식욕을 돋구는 색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짜장면에 윤기 나는 딱 검은색을 보면 이게 일단 입맛부터 다시잖아요. 맞아.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추억, 그 다음에 G.O.D 노래 그런 것도 다 결국은 짜장면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물성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니 근데 되죠. 네. 잠깐요. 어머님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요? 자식을 주려고 한 거예요. 자식을 주려고. 네, 저도 이제 아이는 없지만 부인이 있잖아요. 근데 네. 가끔 부인이 아파서 누울 때 있어요. 막 네네. 감기 걸리고 그러면 그냥 제가 아프고 싶어요. 네, 뭐 제가 아프고 싶어서 그냥 예를 들어 그 병균이 갑자기 나한테 자기 옮겨서 애처가 네, 그냥 제가 눕고 저는 좀 튼튼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부부간에도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짜장면이 그냥 왔을 때 자식이 이렇게 먹으면 내가 먹는 거지 배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다 먹고 내 짜장면 그릇에 탐을 내. 그러면은 거기서 젓가락 들어서 네. 짜장면 먹을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아, 그냥 이게
재미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아주 그냥 또. 진지하고 성실하다. 그럼요. 네네네. 네. 어쨌든 자, 안 어머님. 되겠어요. 네. 다음 음식으로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네. 9가지 음식 중에 네. 음식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음료. 뭐죠? 음료. 네, 커피. 커피. 네, 아. 사실 이거는 음식은 아닌데 제가 바리스타 출신이라서 좀 저의 편에 이제 저의 일방적인 마음이 좀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죠. 음료죠. 네, 근데 네. 커피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좀 현대사까지 연결되는 그런 좀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이미 커피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방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때 일제강점기 때 이제 커피에 관한 걸 찾아보면 붕어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붕어. 어? 붕어족이 뭐냐면 예전엔 커피를 마실 때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중국집처럼 차를 줬나 봐요. 그러니까 가서 손님 올 건데 뭐 차 먼저 옆차 먼저 주세요 하고 옆차 마시고 이제 계속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아, 그돈 안 받으니까. 돈 안 받고 그다음에 오.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 야.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붕어족이라고 불렀는데 물만 먹고 간다. 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 전쟁 터지고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미군이 가지고 온 전투 식량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MRE라고 부르는데 이 전투 식량 안에 커피가 들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커피는 이미 이제 자체는 이제 한말에 들어와서 이제 뭐 양탕국, 뭐 가베 이렇게 불리긴 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마실 만한 음식은 아니었거든요. 그쵸. 처음 네. 커피 모르는 사람들이 딱 보면 쓴맛, 특히 네, 네. 아이들 반응 보면 알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쵸. 맛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처음 커피를 먹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건 네. 잊지 못해요. 네. 딱 먹었을 때 느낌이 아빠 너무 써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왜 먹어?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커피가 또 마시고 싶어져요. 네, 이게 그게 아니 카페인 중독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수백 년 동안 이제 사람들을 매혹시켰던 그런 건데 한국 전쟁 때 이제 그 커피가 인스턴트 커피죠. 이게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거죠. 인스턴트 커피가 가장 중요했던 친구는 뭐냐면 설탕입니다. 설탕이 없었으면은 저는 인스턴트 커피 이렇게 많이 안 마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왜 다방 커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표현이. 뭐 가서 설탕 하나, 프림 하나 뭐 이렇게 넣는 방식이 옛날 다방에 넣어서 만들었던 방식이랑 비슷했거든요. 다방 사장님한테 저 설탕 2개요. 저 프림 하나 설탕 2개. 네. 어떤 분은 뭐 전 설탕 2개요.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탕비실로 옮겨갔고 예전에 이제 여직원들이 탔을 때 그다음에 지금은 커피 믹스로. 그렇죠? 커피 믹스는 이제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네. 여기가 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기가 막혀요. 대단해, 진짜. 또. 맞아요. 네. 그냥 올래 걸 놔두지 않아. 그리고 바꿔. 진짜 네. 이 커피 믹스는 그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그럼요. 해외 외국인들한테 선물하면 네네. 너무 환장하죠. 맛있다고. 아니 엄청난 발명품 아니에요, 작가님? 왜냐면 그 안에 프림이랑 설탕이랑 배합해서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배합도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저는 어떤 거 봤냐면 지금 이제 미군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50년대에는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 땅굴 파서 미군 기지 안에 들어가서 그 물자 훔쳐는 거였어요. 네, 그 다음에 철조망 넘어서 물건 훔치고. 근데 거기서 봤던 되게 가슴 아픈 기록이 뭐냐면 네. 미군들이 이렇게 경계 쓰다가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물건 훔치면 차마 총을 못 쏘는 거죠. 민간인들이고 아이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을 경비원으로 세우니까 이 경비원들은 끝내주게 총을 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예, 쫓아내려고. 예,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한국인 경비원도 못하면 자기가 굶으니까. 자기 가족이랑. 막 그런 뉴스들이 되게 50년대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그 아픔을 딛고 이제 커피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예, 그 다음에 설탕 하나, 뭐 프림 하나 귀찮으니까 이거를 봉지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걸 또 긴 봉지에다 집어넣어서 원할 때 뜨거운 물이랑 컵만 있으면 맞아요. 먹을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이게 커피는 사실 이제 제가 배울 때나 아니면 커피의 물성은 느린 거거든요. 커피 한 잔 놓고 한 모금 마시고 막 비 오는 창밖에 이렇게 보고. 제 매형이 미국 분이신데 다른 건 부러운 게 아닌데 예전에 터키에 사실 때 보스포러스 해협 있잖아요. 네. 거기가 보이는 카페에서 차를 마신 사진 보낸 적인데 정말 부러웠거든요. 예, 거기서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마실 때 어떻게 합니까? 종이컵에 따라서 후딱 마시잖아요. 너무 마시고 들어가죠. 네네. 빨리 들어가자. 네, 그렇죠. 이 물성이 전혀 다른데 그거를 기어코 만들어냈어요. 예, 커피 이제 스틱 같은 걸로.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요건 한국의 발명품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다른 나라는 커피 받아서 이걸 마실지 안 마실지 고민하는 동안 우리 한 발 더 나가서 믹스와 설탕과 프림을 어떻게 믹스해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빨리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자본주의적인 논리라기보다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음식을 우리 국민성이에요. 남기기 위한 네, 우리 그렇죠. 국민성.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네.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우리는 빠르구나. 맞아. 네, 예. 뭔가 여기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좌고 우면하지 않고 딱 밀어붙이는 게 더 나와가지고 네. 지금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게 커피숍이 우리나라가 네네. 골목골목 이렇게 다 네네. 아니 이렇게 근데 하고 정말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민족이 또 있어요? 프랑스 사람. 프랑스가 프랑스 사람 우리도 좋아하죠.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는 좀 약점이 있어요. 뭐죠? 서구는 뭐냐면 테이블에 네. 노트북이나 가방을 못 두고 나와요. 아, 제가 프랑스 갔을 때 네네. 가장 네. 많이 받은 질문이 거기 그러니까 한들을 보면 카페에 노트북 펴놓고 가던데 어디 그거 가, 다 진짜냐? 가지고. 그래서 노트북은 놓고 간 게 아니라 휴대폰에 지갑도 놓고 간 다 적 놓고 있다. 간다. 그래서 그러면 안 훔쳐가냐고. 네, 그래서 안 훔쳐간다. 그렇게 우리- 훔쳐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남부 쪽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마르세유를 한번 이제 지나친 적이 있거든요. 마르세유. 네. 거기 옛날 역이 되게 예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찍으려고 하니까 같이 갔던 이제 프랑스 분이 찍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왜 여기 못 찍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동양인이 마르세유 역을 찍는다고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이게 아니면 셀카 찍으려고 딱 휴대폰을 들면 5초면 없어진대요. 휴대폰이요? 휴대폰 누가 채가는 거죠. 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설마 하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봤더니 그래 동양인아 너 휴대폰만 꺼내봐라라고 하는 그 매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휴대폰을 또 빨리빨리 바꿔요. 그래서 네네. 좋은 걸 써요. 맞습니다. 비싼 걸 네네. 쓰고. 그것도 맞죠. 예. 네. 유럽엔 다 오래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랑스 가면은 이제 저 에스프레소, 거기는 에스프레소밖에 없잖아요. 커피 달라고 하면 그냥 에스프레소 나와서 저는 설탕 살짝 넣고 맛있게 마셨는데 그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 물건을 제대로 못 놓고 나가는 거. 또 그다음에 또 담배를, 이제 실내는 아니지만 노천 카페는 담배를 피울 수 있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나면은 또 좀 커피 맛이 그래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이 꼽은 네. 거기 9가지 음식에는 그렇게 매운 음식이 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이제 카레를 꼽을 수 있잖아요. 카레요? 네, 네, 네. 카레가 우리 건가요? 카레도 이제 일본에서 건너오긴 했지만, 네. 이것도 좀 재미난 사연이 있죠. 원래, 카레의 고향이 인도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인도 사람한테 가서 카레 요리하면 화내요. 커리죠. 커리. 그게 이제 이탈리아 사람한테 가서 이제 파인애플 피자 얘기하는 거랑, 아, 그다음에 프랑스 사람한테 가서 아메리카노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 맞아. 네, 근데 예. 이제 커리가 일종의 이제 향신료 같은 거였고, 이제 밥에 비벼 먹는 장 같은 거였었는데, 그렇죠. 인도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또 자기네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또 찾아 헤매다가 이제 커리에 꽂혀갖고 커리를 받아들였고, 이게 다시 이제 영국과 가까웠던 일본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카레가 이제 된 거였고, 카레가 원래 됐구나. 커리는 이렇게 막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채소나 이런 걸 많이 집어넣지 않았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영국 이제 일본이 근대화를 할 때 육군은 독일, 해군은 일본을 이제 영국을 따라갔어요. 네. 근데 영국 해군은 식당을 이제 그 배식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한 조를 짜서 돈을 주고 알아서 식사를 하라고 해요. 그냥 기본 배식만 그래요? 하고 이게 영국 해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해군 병사들이 각기병이 계속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각기병. 각기병이 뭐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이제 병이라서 쌀밥만 먹으면 이제 이 각기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도련님병이라고 불렸는데 어쨌든 쌀밥만 먹었다는 게 부자라는 뜻이니까. 근데 하지만 군대 입장에서 군인들이 자꾸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조사를 해봤더니 두 가지였어요. 이제 부식비를 주면 도박 이런 거나 다 날리는 병사들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 또 효자들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그래서 부식비를 안 쓰고 고향에 보내는. 그 자기는 굶고 자기는 그냥 밥만 먹은 간단히 거죠. 먹고. 네, 그러니까 또 한 병이 부류가 생기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 편식하는. 맞아요. 편식 네, 그 네. 부류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각기병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공동 배식으로 바꿔버리고 이 카레의 장점이 이 향신료 맛이 강하니까 채소가 약간 상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해군이 무조건 카레를 배식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급을 오면 채소 같은 게 그 다음 주 한 화요일 수요일까지 남아 있으면 상하잖아요. 약간 냄새 나고. 약간 그렇죠. 그럼 아무도 안 먹으려 하니까 이거를 잘라서 같이 넣어버려서. 네, 같이 카레에 넣어버리면은 이제 그 매운맛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해군 병사들이 카레를 먹다가 맛있네 하고 이제 제대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이제 그 뭐 잘 나간 병사도 있지만 이제 뭐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도 있으면 뭐 할까? 그 해군에서 먹었던 카레집이나 한번 해볼까? 그걸 잊지 못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카레집을 열고 특산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일본 각지의 카레들이 퍼져서 지금도 일본 해상 자위대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카레가 배식이 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는 네네. 네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좀 흥미로웠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경양식의 주요 메뉴가 돼서 그 백화점 꼭대기 경양식 당, 경양식 부 이런 데서 고급화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고급 네네. 음식이.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구경 다니면서 마지막에 저녁을 먹을 때가 이제 그 화신백화점 7층 꼭대기 아니면 이제 지금의 신세계 본점인 미스코시 백화점 꼭대기에 가서 이제 망국기가 꽂혀 있는 카레 라이스나 아니면 함버거 스테이크나 이런 걸 먹는 게 이제 하나의 마무리되는 거였고. 근데 한때 카레가 좀 이렇게 비싼 음식이 대명사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그게 변한 게 이제 레토르트 음식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이제 먹을 수 음식이 됐는데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사로잡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그 요리 이제 관련해서 기사 중에 재밌는 게 찬밥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것도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저 보온밥솥이 없기 때문에 이 밥솥에 밥이 남아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카레 가루를 좀 구해서 카레 가루를 이렇게 볶아서. 얹어서. 네. 그 다음에 뭐 여유가 되면은 이제 채소도 같이 넣어서 먹으면 된다라는 게 좀 있었고, 우리 이제 연말 연시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하게 되면 우리 보통 김치전이나 빈대떡 부친다고 하잖아요. 길바닥에. 네. 근데 50년대에 제가 만평을 하나 봤는데, 길바닥에 라이스 카레를 만드시는 분이 많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지금은 뭐 빈대떡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는 라이스 카레를 만든다. 이제 라는 뜻이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거나 좋아했다. 아니면 좋아했다라는 걸로 좀 받아들이면 그 완전 또 그 시절에 또 약간 익숙한 그렇죠. 대중 음식 중에 맞습니다. 하나였으니까 또 그런 표현도 나왔겠네요. 그리고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레토르트 음식이 되고 뭐 급식에 자주 나오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가 되지만 이제 오히려 대중화돼서 이제 카레 역시 이제 근대를 장식했던 한 가지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시간이 훌쩍 지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네네. 질문을 하고 네네. 또 다음 시간에 더 이렇게 네네. 하고.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네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이 그 식생활 문화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확 바뀌었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포 애프터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음식 자체보다는 가장 대중화되고 변하지 않을 게 뭐냐면 배달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중국 음식이나 몇 가지만 배달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배달시켜 먹는 게 익숙해지고 정확히는 배달시킬 때 돈을 내는 게 익숙해진 거죠. 네, 그러면서 다양한 음식들이 이제 하나 됐던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밀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집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 밀키트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밀키트를 먹어보니까 이게 뭐 이제 만들어서 오는 음식은 오는 시간 동안 좀 식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즉석식품이라든지 인스턴트 음식은 사실 밀키트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 3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디 못 가고 많이 못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그러면서 한 가지 할 게 맛있는 음식을 찾아 떠날 것 같아요. 그 지방에 가면은 그 지방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먹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저는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반대로 이게 끝날 때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 전진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거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이 되지 않을까. 변화한 음식, 좀 더 맛있는 음식. 지금까지 뭐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었다면 이제 우리도 프랑스처럼 이제 미식. 이게 음식이 맛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인생의 즐거움을 조금 더 맛보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얘기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먹을까? 여기에 대한 그렇죠. 연구도 우리나라 맞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그거는 같아요. 대단하죠, 우리가. 그런 그게 이제 삶에 이제 여유가 생긴 거고, 정말 대단한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년대에 땅굴 파서 미군이 들어가서 해놓고 꿀꿀이죽. 네, 그게 그냥 버린 음식이에요. 뭐 이게 부대찌개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른 음식이고, 그냥 미군이 먹고 이게 탈탈 털어서 버린 것들을 가져와서 심지어 거기 하면 뭐 음식만 있었겠어요? 코푼 휴지도 있을 거고, 뭐 비누 뭐 이런 거 다 있을 텐데, 그런 거 끓여서 이제 그것도 돈 받고 이제 팔았던 음식인데 그런 걸 먹었던 사람들이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60년대에도 사실 수해 났을 때 사람들한테 꿀꿀이죽 배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은 맛있는 음식이 뭘까라고 했던 거는 그 시니어 TV를 보시는 많은 시니어들께서 정말 뭐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했던 결과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또 이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음식들이 또 새롭게 한순간에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문화와 함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렇게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진 음식이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음식하고 관련된 역사 이야기까지 같이 들으니까
그 음식이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음식을 떠나서 그렇죠. 네. 여기에 많은 스토리가 있구나라는 걸 그럼요. 또 네. 느꼈거든요. 그 작가님, 우리 다음 시간에는 네네.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실 거예요?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네. 네네네. 걸어야죠. 그렇죠. 네, 제가 역사를 어떻게 걷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네요. 네. 이게 그냥 먹기만 하면 또 안 그럼요. 되거든요. 네. 먹었으니까 소화를 그냥 시켜야죠. 또 먹을 수 있게끔 또 소화를 시키는 그럼요. 좋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산책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네. 다음 시간에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 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방송 마칠 수 있겠습니다. 정명섭 작가님하고 오늘 우리 참 잘 먹었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 소화를 좀 시켜드릴게요.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야 놀자.